네, 오늘도 댓글 남겨주신 내용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댓글 남겨주신 걸 보면은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자, 요즘 이 백신이란 게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백신이란 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감염성 입자가 있을 때요. 이런 애들의 항원 부분이 있죠?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 부분을 먼저 주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고요. 그 결과 우리 몸에서는 적응 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사를 통해서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가 백신을 많이 맞는데요. 항원을 주입하여 면역을 유도하는 것을 백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이 예방접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적응 면역을 이해하시려면 면역계에 대한 기초적인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계는요. 선천 면역이란 게 있고요. 또한 후천 면역이란 게 있습니다. 이 후천 면역을 다른 말로요. 적응 면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선천 면역은 비특이적으로 방어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피부 장벽 같은 게 있죠. 우리 몸의 피부나 점막 이런 곳은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이 침입을 할 수 없게 비특이적인 방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비특이적인 면역계를 선천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후천 면역, 적응 면역은요. 아주 특정한 세균, 아주 특정한 바이러스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 기억을 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한번 만나게 되면 기억을 하고 다음번에 재침입을 하면 동일한 병원균이 재침입을 했을 때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백시네이션이라는 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병원성 인자에 대해서요. 우리 몸한테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계한테 미리 경험을 한번 시켜줘서 면역 반응, 적응 면역을 유도하고요. 그 결과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는 이 특정한 병원균에 대한 기억을 만들게 해준다. 이게 백시네이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똑같은 병원균이 재침입을 하면 우리 몸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백시네이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게 이 그래프로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병원성 입자의 항원이죠. 항원이 처음 침입을 하게 되면요. 우리 면역계에서는 이제 방어작용이 일어나는데요. Y축을 보시면 지금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항체가 바로 적응 면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만든 항체, 적응 면역인 건데 보시면 항원이 처음 노출됐을 때는요. 항체가 이 정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 정도의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같은 항원에 대해서 두 번째 노출이라고 했죠.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의 적응 면역, 그러니까 항체가요. 지금 처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항체가 훨씬 많이 나온다. 우리 몸이 잘 방어를 한다는 거고요. 항체가 나오는 속도 또한 더 빠르게 나오죠. 즉 항원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면요. 다음번에 재침입이 됐을 때는 항체가 훨씬 빠른 속도로 나오고 그 양도 훨씬 많다. 이것이 백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신의 원리는 알았는데요. 백신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요. 뭐 생백신이나 사백신이다. 또 요즘에는 뭐 DNA 백신이다. RNA 백신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자, 오늘 원래 질문 남겨주신 내용이 이런 생백신, 사백신, RNA 백신 이런 백신의 종류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 종류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백신의 종류라는 건요.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형태로 주사로 백신을 맞을 때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봐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밑에부터 보면요. 첫 번째 종류는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를 보면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이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비교를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attenuated 백신이란 건요, 흔히 말하는 생백신이라는 거고요. 이 위쪽에 있는 inactivated는 사백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백신 같은 경우는 inactivated란 말도 쓰지만 killed 백신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자, 지금부터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생백신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백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냐면 이제 항원 역할을 해주는 이 바이러스 있죠? 이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채로 넣는다 이런 개념에서 생백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사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채로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살아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주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서요, 그냥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생백신 있죠? 아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그냥 넣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결국 백신을 맞는 이유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질병이나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예방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그 자체로 그냥 맞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말은 생백신이지만요, 굉장히 약독화시켜서, 즉 바이러스를 굉장히 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 약독화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요. 그러니까 생백신과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는 약독화 백신이다. 약독화 백신이란 게 생백신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백신은 바이러스를 굉장히 약한 상태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서요, 우리 몸에 백신의 형태로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면역계는 이 약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한번 이겨봄으로써 기억을 하는 거죠. 면역력을 얻게 되고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를 만나게 됐을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생백신이라면요, 이에 반해서 사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백신은 inactivated, 그러니까 killed 백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백신은 결국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켜서 이 바이러스의 열이나 포르말린 처리를 미리 실험실에서 하게 되고요. 이 포르말린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킬 수 없도록 아주 불활성화시킨, 한마디로 죽인 상태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한다. 그러한 백신은 이제 사백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를 잘 구분하시겠나요? 생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넣는 건데 그냥 넣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약독화시켜서 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으면 생백신이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아예 실험실에서 포르말린 처리, 열 처리를 해서 아예 그냥 죽인 상태의 바이러스를 접종을 할 때를 사백신이라 부른다. 이 두 종류의 백신을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요. 그럼 어떤 백신이 생백신이 되고 어떤 백신이 사백신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거는 사실 바이러스의 종류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종류마다요, 어떤 애는 생백신으로만 만들 수 있는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사백신으로만 만들 수 있는 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경우는 둘 다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의 종류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해서는 잘 아셨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백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요, 바이러스를 전체적인 바이러스를 다 온전하게 넣어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전체를 다 넣어주는 백신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자, 그림의 이 오른쪽에 있는 백신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백신들은 일부분을 넣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즉 바이러스를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가지고 면역력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오른쪽 위에 세 번째를 보시면 서브유닛 백신이라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적응 면역을 하는 건요, 사실 이 바이러스 중에 이런 일부분 있죠? 일부분을 가지고 이 일부분을 우리 몸이 아닌 넌셀프로 인식을 하면서 적응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브유닛 백신이라는 개념은요, 이 전체적인 바이러스를 다 넣어주지 말고 만약에 바이러스의 이 빨간색 부분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즉 항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부분만 따로, 이 부분만 만들어서 넣어주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카테고리 있죠? 뉴클레이क 애시드 백신, 핵산에 대한 백신이 있는데요. 바로 DNA 백신, RNA 백신 같은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최신 기술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결국에 이런 바이러스들도 DNA나 RNA 같은 자기들의 유전물질이 있겠죠? 그러면 백신 자체를 만들 때 이 바이러스를 만드는 DNA나 RNA 자체를 그냥 백신에 넣어주자. 그러면 그 핵산이 우리 몸에 있는 RNA 폴리머레이즈나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핵산을 넣어준 게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항원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넌셀프로 인식을 하고 적응 면역을 얻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가장 최신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그 중에서 이 mRNA 백신 있죠? mRNA 백신이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백신으로 핵산을 쓰는 건요. 예전부터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실제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RNA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mRNA 자체, 즉 RNA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했죠.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한 게 특징입니다. 즉 이 바이러스에 대한 RNA를 만드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게 백신으로 작용하려면 RNA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겠죠? 이 전달하는 기술, 이 불안정한 RNA를요, 우리 몸의 세포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요. 이제 비로소 최근에 와서야 이 전달하는 기술이 조금씩 성공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달하는지 간단히만 보면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mRNA라는 RNA를요,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지질로 구성된 이런 나노 입자 안에 포장을 합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이런 파란색의 세포막 같이 생긴 거 있죠? 이 부분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되겠고요. 이 RNA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했죠? 분해가 되기 쉬운 상태인데 이런 리피드 나노 파티클 안에 잘 포장을 해서요. 자, 원하는 세포까지 이런 식으로 전달을 시켜준다. 전달이 되고 나면 어떻죠?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요. 리보솜을 통해서 이 mRNA가 번역이 되게 되겠죠?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 항원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요. 이 항원을 기억하는 거죠. 이 정보를 기억하고 있음으로써 적응 면역을 얻게 되더라.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류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이 생백신과 사백신 이 2가지가 되겠죠. 이 둘의 차이를 잘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생백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백신을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면 안 되겠죠? 약간 약독화시켜서 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약독화 백신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attenuated 백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사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채로 열이나 포르말린 같은 화학 처리를 해서요. 죽인 상태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다른 말로는 불활성화 백신이라 한다. 영어로는 inactivated 백신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이러스를 전체적으로 다 넣어준다 했죠? 전체 바이러스를 다 넣어주는 게 이런 전통적인 백신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백신 방법들은 보다 최신 방법이고요. 서브유닛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항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분만을 특별히 넣어주는 거를 이제 서브유닛 백신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핵산 백신 있죠? DNA 백신이나 RNA 백신 이게 가장 최신의 기술이고 바이러스의 항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특정 부분에 대한 DNA나 RNA를 우리 몸 안으로 넣어줌으로써 이것이 우리 몸의 리보솜을 통해서 항원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국 적응 면역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RNA 백신,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 RNA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우리 몸으로 잘 전달하는 이 전달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했죠. 이 RNA를 전달하는 기술, 이 기술 자체가 키포인트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